예, 감사합니다. 성면 제도가 시행된 지가 딱 13년 정도가 됐는데요. 제도가 첫 시행될 때에는 이런 행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많은데 행사가 굉장히 열리지 않고 그래서 오늘 마침 그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성면 해체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 그 다음에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 여기에서 작업자와 시민들은 어떤 피해를 볼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성면 현황을 말씀드리고 재건축 재개발 성면 해체 제거 작업, 그 다음에 성면 안전관리 방안은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면 현황입니다. 성면이란 그 광물질인데요. 이게 이제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베스토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그리스어로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1939년부터 생산을 했고요. 1970년도에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WTO에서 일군 발암성 물질로 규제를 하고 있고, 저희 나라는 2009년도에 제조, 사용, 유통 모든 걸 금지를 했습니다. 현재 전 건축물의 약 70%는 성면이 사용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면 건축물 관리를 위해서 2009년도부터는 성면 철거할 때 그 성면 조사를 의무화하고, 거기서 성면이 검출되면 성면 전문업체에 철거를 맡겨서 철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부터는 성면 안전관리법을 시행을 해서 공공건축물과 다중용 시설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성면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죠. 성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 머리카락 굵기의 약 5,000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한 성면 먼지가 폐 속에 들어가게 되면 주로 이제 폐암이나 악성 중폐종암이나 여러 가지 이제 폐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그 생김새가 주로 이제 옆에 그림처럼 이 바늘처럼 생겼습니다. 이 그림은 성면 해체가 끝나고 나서 바닥에 있는 먼지를 수거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저와 같이 성면이 검출이 된 것이지요. 성면의 생김새를 보면 저런 형태이기 때문에 성면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자의 머리카락이나 의복에 잘 박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등산 가시면 가시던 불이 옷에 달라붙듯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면 작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작업자가 전신 샤워를 해야 되고, 작업할 때는 복을 착용하고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면 관련 법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죠. 여기에는 이제 성면 업체 관리하는 부분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성면 작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작업 환경 관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감독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제 성면안전관리법과 성면피해구제법이 있는데, 성면안전관리법은 성면 건축물 관리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 비상관리, 그 다음에 성면 감리관리, 슬레이트 관리, 자연 발생 성면 관리, 그 다음에 성면 피해구제법은 성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성면 피해자를 구제하는 그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에는 학교 보건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학교 성면 관리와 학교 성면 해체 관리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면 관련 각종 기준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면 제품 사용 금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노동부 고시로 되어 있는데 1% 초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면 해체
대상도 1%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성면 폐기물은 성면 지정 폐기물로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도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주변 성면 배출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시당 0.1개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면 해체 작업 후의 농도 기준도 시시당 0.1개 이하로 되어 있고요. 성면 해체 작업 환경 기준은 0.1개로 되어 있습니다. 시시당. 그 다음에 성면 건축물 관리 기준도 시시당 0.1개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먹는 물이죠. 음용. 지하수 성면 관리 기준은 리터당 700만 소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면 피해 현황인데요. 성면 피해 현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면 광산 관련 피해가 있고요. 이건 이제 충남에 성면 광산 지역이 많은데 성면 광산 종사자 및 주변에 사는 주민들한테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면 공장 관련인데요. 부산에 성면 공장들이 많았었는데 그 공장 종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주변에서 사신 주민들한테서까지 많은 성면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현장 관련인데요. 건설 현장 종사자 및 주변 주민 성면 피해 발생이 사실로 증명이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성면 피해 인정자는 금년 9월 말부로 약 5,474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성면 피해 인정자는 자발적으로 성면 피해 구제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본인 스스로 정부에다가 피해 구제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은 사람만 그 숫자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없어서 알지 못하거나 그래서 신청을 안 한 사람은 굉장히 이 숫자보다 많다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면 광산 주변 피해 상황인데요. 2009년도에 환경부가 조사를 해서 2010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성면 피해자가 많은 충남 홍성 지방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 성면 폐증 소견이 있는 사람이 전체 849명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종사자는 광산을 다닌 분들입니다. 이분들에서 약 30.9% 정도가 성면 폐증을 발견이 됐고 비종사자는 광산을 다니지 않은 주민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약 한 96명 그러니까 16.6% 정도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면이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흉막반이라는 그런 증세가 생기는데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광산을 다닌 분들 중에는 거의 한 43%에서 나왔고 비종사자, 주변에 사신 주민들을 조사를 했더니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 18%인가요?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지역 그 주변에 사신 것만으로 성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광명에 과거에 그 재개발할 때 그 재개발 지역 주변에서 사셨는데 딱 한 10에서 25년 정도 되셨는데 그때 그 복막 중피종암을 걸려서 성면 피해 인정자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재개발 재건축이 갑자기 이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2000년 자료를 보니까 주택 재개발이 전체적으로 한 1537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완료된 게 619건, 앞으로 이제 시행 중인 것이 410건, 미시행 중인 것이 한 508건 정도가 됐습니다. 철거 대상 주택으로는 한 25만 동 정도가 그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도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할 때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성면 조사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성면 조사업체 선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면이 검출이 되면 그때는 이제 성면 전문업체에 맡겨서 성면을 철거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면 감리를 선정해서 또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제곱미터 이상 성면 자재를 철거할 때는 성면 전문업체에 맡기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800제곱미터 이상 성면을 해체할 경우에 일반 성면 감리를 두게 되어 있고요. 2000제곱미터 이상 성면을 해체할 때 성면 고급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성면 해체 업체는 성면 해체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이 되면 그때는 이제 작업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작업장 밀폐를 해야 되고, 또 작업장 내부에 성면 번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음압 설비를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일했던 작업자들이 깨끗이 샤워를 해야 되니까 위생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면 해체 작업이 시작이 되면 개인들은 당연히 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작업장 내부는 0.508mm 주도 이 이상의 음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작업은 가급적이면 습식 작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중에 계속 사업장 주변 비산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작업 환경 측정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면 해체 작업이 완료가 되면 작업장 내부 성면 폐기물을 밖으로 반출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장 내부 청소를 하면서 그 작업복도 폐기 처분하고, 그 다음에 작업장 내부의 성면 농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폐를 해놓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안에는 이제 성면 먼지가 갇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비닐을 걷게 되면 갇혀있던 성면 먼지가 한꺼번에 밖으로 나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성면을 최대한 저감을 하고 0.0개 이하로 들 때까지 그 상태가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작업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성면 농도 측정 지점이 환경부 고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작업 중에 또 작업 후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 중에는 주로 부지경계 주변, 그 다음에 작업장 주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작업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업장 내부를 측정해서 0.0개 이하로 확인이 되면 그때 작업을 종료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림은 이제 작업장 내부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저게 이제 음압기라는 것인데요. 먼지를 걸으면서 작업장 내부의 기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옆에 이제 샘플러를 놓고 성면 공기 중 농도 측정을 좀 하는 중이고요. 그 아래 그림은 그 부지 경계선 주변에서 측정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면 작업장 구조는 이와 같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내 작업장의 경우 예인데요. 작업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작업장을 출입하는 곳은 위생 설비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출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위생 설비는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탈의실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생 설비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작업복을 입은 보호구를 착용한 작업자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요. 또 윗그림은 실제로 성면 해체 작업을 하던 중에 작업자를 찍은 그 사진인데요. 굉장히 분진에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는 전면적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작업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생 설비를 통해서 작업자가 들어가게 되죠. 나올 때가 문제입니다. 나올 때에는 성면에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림처럼. 그 작업자가 나올 때 작업복 탈의실에서 입었던 작업복은 폐기 처분하고, 그 다음에 샤워실로 건너와서 샤워를 하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겨울철의 문제입니다. 겨울철에는 작업자가 작업복만 입고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에 내일을 입어야 되거든요. 추워서. 근데 작업복 탈의실은 제가 색깔을 좀 불구스름하게 칠해놨죠. 그것은 오염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오염돼 있다 이거죠. 거기서 입었던 보호의를 탈의하는 순간 내복이 드러나면서 내복이 또 오염되죠. 이 내복을 입고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위생설비 구조를 보면 이 색한 반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작업장 내부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폐기물이 여러 봉투가 생기게 되죠. 그 폐기물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밖으로 반출을 해야 됩니다. 반출할 때 나갈 곳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복 탈의실로해서 작업자들이 샤워를 하는 공간으로 다시 또 폐기물도 운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사용했던 작업 도구도 오염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항공공간을 통해서 반입이 되고 반출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샤워실과 평상복을 갈아입는 그런 그 공간을 다 오염시키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는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면 해체 작업 적정 시간과 실제 작업 시간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지켜주고 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가 학교 성면 해체 계획을 세웠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000개 학교씩 학교 성면을 다 지어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학교 공사 대부분이 겨울철에 이루어집니다. 그 짧은 방학 기간 동안에 학교 전체 성면을 해체하다 보니까 방학이 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작업을 무리하게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정상적으로 성면 해체 작업 노동자가 작업장에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까지 8시간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현재는 아침 8시 정도 성면 작업이 시작이 됐다면 오전에 한 4시간 정도 또 오후에 4시간을 하고 한 5시 정도에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면 해체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안에 작업장 내부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밀폐된 작업 공간에 얼마나 성면 먼지가 검출이 되는가 그 확인을 또 해야 되겠죠. 그 내부 측정을 하는데 한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1000m 이상 공기를 포집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측정을 했으면 그 시료를 또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분석하는데 현장에 현미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석하는 회사 사무실까지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거기서 분석하는데 문제는 시료 한 개당 분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분석의 달인이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한 20분이 걸릴 겁니다. 정확히 분석을 한다면. 그런데 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루에 공유중 시료가 적어도 10개에서 한 50개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 시료를 분석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걸리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0.01개 이하로 검출이 됐다는 게 확인이 돼야 작업을 종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데 약 한 2시간 정도만 걸렸다고 보면 그래도 밤 9시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통보를 받고 현장에 수습을 해야 돼요. 이제 작업을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약 한 30분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실제는 9시 반까지, 밤 9시 반까지 14시간 정도를 일을 하고 있다. 다음날 또 와 현장에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힘든 일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성면 해체 작업장의 안전 관리와 감독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면 해체 작업이 있고 성면 감리업체가 있고 노동부가 있고 환경부가 있고 그다음에 감시단이 있죠. 성면 해체 업체는 성면 해체 관리자가 있고요. 관리 감독자라는 게 있죠. 성면 해체 관리자는 그 업체의 전문가입니다. 성면 교육을 받고 그 업체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관리 감독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그 현장의 어떤 안전보건의 문제 그런 걸 또 책임지는 분이시고, 그다음에 성면 감리는 일반 감리가 있고 구급 감리가 있죠. 그다음에 노동부에서는 감독관이 나와서 현장을 이제 감독하게 되고, 그다음에 환경부는 이제 시군구청에 그 업무를 위임을 해서 거기서 나와서 여러 가지 뭐 현장 비선 측정을 제대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또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감시단이 있습니다. 주민감시단이 학부모 감시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현장에 와서 감시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성면 해체 작업자의 노출 위험을 대략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작업장 내부는 성면 해체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좀 불량하거나 작업장 마스크 움직임이 또 입구에 들고 그래서 밀착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다음에 작업장 안에서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다음에 지작물 철거할 때 대개 이제 성면 작업장 내부가 여러 가지 또 지작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미리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성면 철거 작업으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일반 철거로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작업자한테 보호구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위생 설비에서 이제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작업복 폐기하는 과정에서 타르시, 겨울철에는 또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날씨가 추우면 샤워를 않고 그냥 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장비 취급할 때 말이죠. 성면 청소기 필터나 음압기 필터를 교체할 때에는 이게 성면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구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다음 문제 재건축 재개발 성면 안전관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면 관련 법제도가 있긴 한데 이게 겉보기는 좀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부를 보면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교육제도를 보면 성면 해체 작업 근로자는 교육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인데 작업자들이 성면 작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면 해체 관리자 보수 교육 과정이 없습니다. 한 번 교육을 받으면 끝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조사자 보수 교육 시간이 있는데 이게 좀 깁니다. 그래서 이게 단축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 보호 관련인데 성면 건강관리 수첩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시간이 깁니다. 뭐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발급해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시설 장비인데요. 지금은 위생 설비가 습식으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 날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건식으로 좀 바꾸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반출구가 없으니까 아까처럼 위생 설비가 사람도 출입하고 장비도 출입하고 폐기물도 출입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새로 폐기물을 전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신설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략하고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작업의 분리 발주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성면 해체 작업의 발주 과정을 보면 통합 발주라고 있죠. 재건축 조합에서 시공사에 성면 해체를 포함한 철거공사 모든 걸 한꺼번에 주는 거죠. 시공사는 그 중에 이제 철거 부분을 성면 철거와 함께 철거업체에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철거업체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철거 중에 성면 해체만 별도로 또 발주를 하죠. 하도급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통합 발주라는 사건 사례인데요. 모 재건축 조합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조합에서 성면 해체 분야의 공사 금액은 12억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공사나 철거업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성면 해체 업체가 받은 공사 금액은 1억 5천만 원밖에 안 된 거예요. 이거로 성면 해체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작업자한테는 보호구 지급을 제대로 안 하고 밀폐 보양도 제대로 안 하고 하다가 문제가 돼서 전면 작업 중지가로 가는 이런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주 방식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재건축 조합에서 직접 분리 발주를 해서 성면 해체는 발암물질 제거는 위험한 작업이니 조합에서 직접 발주해라. 중간에 여러 업체가 끼게 되면 이 일이 건너가는 과정에서 공사 금액이 깎이고 하면서 결국은 작업자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감독 개선 및 업체 지원 방안인데요. 관리감독도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로감독까지 작업자를 위주로 해서 좀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는
민원사항 처리하는데 거의 다 그 감독의 시간을 소비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2009년도부터 이런 제도가 시행이 돼서 13년 정도가 되었는데 근로감독관들이 작업자의 작업 시간을 준수하는가, 샤워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사항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눈에 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성변철거하다가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사항, 이런 사항에 시간을 다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작업자 보호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관심을 두고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군구청에서 환경 담당 공무원들이 나와봐야 전문성이 없으니까 현장의 어떤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발주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너무나 저가로 발주한다든가 또는 어떤 비리가 연루된다든가 그러면 결국은 성면해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업체 지원인데요. 이 성면해체는 이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인데 위험한 작업이죠. 근데 가격이 또 터무니없이 낮아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성면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체가 좀 임금 수입이 넉넉하고 이래 돼야 거기서 이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고 또 그 업체는 업체의 어떤 능력을 더 키울 수가 있고 그런데 지원이 없다 보니까 적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발전이나 이런 게 가져올 수가 없죠. 또 젊은이들이 그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임금으로 하려고 하겠어요? 더욱 발전이 없는 겁니다. 또 피해만 발생을 하고 또 이게 문제가 되면 결국은 주변의 시민까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성면뿐만 아니라 위험한 작업은 정부가 좀 지원하는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가격을 어떻게 정부에서 만들어달라 이건 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 인력 채용에 대한 뭐 고용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호 마스크나 뭐 산업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그 업체를 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